요. 다음은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액티비티 레주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학생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숙명여대 여자대학교에서도 이제 최초로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해당 대학을 지원할 때 이 학생이 활동을 5개밖에 제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개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건 좀 네. 해외고 학생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가 20페이지, 한 요즘도 30페이지 정도로 나오나요? 맞습니다. 네,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제 뭔가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체 서식이 필요한데, 네, 대체 서식에 아까 연세대는 18개였죠? 작성을 할수 네, 있었죠. 18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와, 5개밖에. 네, 5개밖에 안 됩니다. 일반 기준으로는 다른 대학교는 한 10개 내외가 됐었는데, 숙명여대는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고 학생이 정말, 네, 이 학생은 확실한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 성취도를 보여야만 네. 우리는 뽑아주겠다라는 식이겠죠. 맞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은 활동 자료를 5개만 가지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 학생이 이렇게 숫자로 모았을 때는 적은 자료로 합격을 할 수 있었냐? 네. 라는 이제 측면인데요. 네. 그 이제 핵심이 액티비티 레주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좌측에 보이는 게 즉 좀 더 말하면 이제 활동 증빙 자료가 맞습니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학생이 실제로 작성한 이제 활동 증빙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활동 증빙 자료가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작성되고 학생이 심화적인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기에 높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해서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해외고 학생인 경우는 예를 들어 국내고 학생의 경우는 네. 생기부를 작성할 때 영역마다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수업이라던가 뭔가 과학 교과에서 나는 굉장히 뛰어남을 좀 더 많이 어필을 하고 싶으나 맞습니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내 기재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많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해외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글자 수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네. 글자 수 제한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개인적인 컨설팅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입학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입시 모집 요강에 생기부가 없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활동 내용을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하길 바라고 제출한 자료들은 뭐 A4 용지, 네. 단면 기준으로 한 장, 한 활동당 한 장만 기재가 가능하고 전체 합쳐서 뭐 10페이지, 뭐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20페이지, 뭐 다른 학교는 15페이지까지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고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치를 두고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글자 수 제한 없이, 즉 글자 수 제한은 없고 페이지 제한은 페이지 제한은 A4 하나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내고 학생들에 비해서 약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진로 전공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적합한 과목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게 정말 이제 효과가 있는가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비춰 판단할 때 네. 이런 활동 증빙 서류가 구축이 잘 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았다라고 이제 추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된 자료와 아닌 자료를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어떨까요? 네. 이제 우선 이렇게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아까 했던 것처럼 화이트 리본이었죠. 화이트 리본 봉사활동을 했다. 캠페인을 했다. 했다는 한 줄짜리와 이 활동을 어떤 계기로 참여를 했고 이 활동에서 본인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어떤 어려움을 느꼈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서 이것과 추후의 진로가 연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학생을 선발했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후자,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고 주어진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수행을 했으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들을 기술한 학생을 최종적으로 좀 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 액티비티 레주메, 즉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됨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서 이제 뭐 좀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좀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액티비티 레주메 구성 과정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가령 이제 지금 보이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에 관한 이제 내용을 서술한 부분인데요. 네. 단순히 이제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이제 활동을 진행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졌고 네. 어떻게 코딩 튜토리얼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튜토리얼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래밍과 경영에 대한 접목을 시도를 했어요. 네. 경영 측면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바라볼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맞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접근을 했죠. 어떻게 네. 코딩을 접목시켜 학생들이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정까지 꼼꼼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네, 수상 실점이 전공 관련 동아리가 없었던,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으러 왔을 때 이러겠죠.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어요. 저 어떡해요? 이런 경우에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네, 성적 증명서 있어요. 졸업 증명서 역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만 들고 온 거예요. 네. 네, 컨설팅을 하러 왔습니다. 어떡하죠? 국내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역시 액티비티 레주메, 활동 증빙 서류가 지금 졸업을 하고 이제 성적 증명서를 모두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구축하고 관심 영역에 대해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이걸로 이제 구성을 해서 아까 밑에 보이신 것처럼 환산 내신 등급이 5등급대였어요. 네, 5등급대 학생이 이제 이러한 내용을 구성을 해서 연세대, 미래 그리고 동국대에 또 합격을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건 네. 내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네, 국내고 학생들보다 네, 좋은 조건을 네, 뭐 생기부가 없는 거 좀 열악하긴 하지만 내용 작성 부분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졸업을 했어요. 학기가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또 해외 대학을 재학을 하다가 네, 국내 대학에 뜻이 있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학생이 현재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그냥 네,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학생이 현재 기준에서 졸업을 했고 기졸업자라면 할 수 있는 건 액티비티 레주메 밖에 없어요. 네. 그 외에 어떠한 부분도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하고 뭔가 성적도 이제 좀 더 바꿔보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기 때문에 액티비티 레주메를 통해서 학생이 좀 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네. 유일한 지금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가 중요성에 대해서 뭐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생기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외고 학생한테는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기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올해까지 자기소개서 작성도 이제 좀 더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학생 A의 이제 액티비티 레주메 중에 이제 경영학 동아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전 세미나를 보셨던 분들도 이제 인지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영잘국에서 컨설팅을 그럼 과연 액티비티 레주메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액티비티 레주메 저희 아이는 그냥 단순히 뭐 활동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게 되는 이유고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이러한 역량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네. 골조를 잡아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우선적으로 빨간 주기를 해서 확인하는 것 같이 학생이 탐구 주제를 어떻게 이제 설정을 했는지에 네. 대해서 먼저 이제 작성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학생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하였는지에 네. 대해서 지금 노란 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13학년 때 배웠던 내용, 뭔가 배웠던 배웠던 내용을 좀 더 활동과 연관을 해서 이제 탐구 주제를 설정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식을 배우고 습득을 한다라는 건 네. 그게 저희가 단순히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선생님한테서 관련 지식을 배우고 전수받고 그것을 이제 확장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학생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가 그냥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띡 해서 이게 나온 주제가 아니라 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장을 하는 주제였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항상 뭔가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이 어찌 순탄하기만은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려움도 있고, 네, 또는 뭐 실패했던 부분도 있고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렵다고만 느껴서 접근을 안 할 것이 아니라, 네, 쉽지 않다고 해서 접근을 안 할 것이 아니라, 네, 쉽지 않음, 어려움,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뭔가 해결을 하려는 그러한 태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문제라는 게 뭐 여기서 발생을 하고 발생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반드시 그러한 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과를 도출했고 이러한 결과, 이러한 과정대로 접근을 해서 또 최종적으로 자신이 희망을 하는 진로와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이걸 연관을 시키고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활동의 연속성인데요. 연속성이 정확히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 학생이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해 상당한 이제 관심을 보이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활동의 연속성을 어떻게 이제 액티비티 레주메 상에서 드러냈느냐에 대한 이제 학생이 이제 강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빨간 줄로 표시된 것 같이 이 학생이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여기 액티비티 레주메 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9학년부터 13학년 혹은 이제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 동일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동일한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 쭉 이어졌고요. 저희가 내용을 여러분들의 이제 열람을 하는 것에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 내용은 좀 쳐내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11학년에서 뭐뭐를 했다, 12학년에서 뭐뭐를 했다, 13학년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이 학생이 이제 Year 9부터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사실 중학교 과정이었죠. 일부 학교는 이제 9학년부터 또는 뭐 영국제학제 뭐 10학년부터 이렇게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이 학생이 꾸준히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별로 어쨌든 제한된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한된 환경이 있어서 일부 학교는 좀 더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일부 학교는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그러한 커리큘럼상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활동 자체가 학교에도 많이 없는데 그럼 이걸 뭘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국내대 입학이기 때문에 국내대 인재상에 어울리는 활동 또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우선 모두 6가지 역량인데 앞에 세 가지 그리고 다음 3가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역량, 이미 해외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 역량을 이미 타고나고 국내 학생들보다 월등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나 이런 부분이죠. 국내고 학생들보다 글로벌 역량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월등한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글로벌
역량이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 또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갈 인재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네. 단순히 뭔가 외국어 성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외국어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네. 활동으로 본다면 뭔가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을 한다던가, 네. 물론 영어일 수가 있고요. 해외고 학생들은 네. 외국의 문화와 지식을 소개한 책을 읽고 발표를 한다던가, 외국인 친구와 외국인 선생님과 에피소드를 공개한다던가 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 학생, 뉴질랜드 공립고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접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제 본교, 이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교환 학생으로 오는 경우거나 유학을 오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버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을 했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외국에 재학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재학을 하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발 앞서간 거죠. 맞습니다. 네, 뉴질랜드 학생이겠죠. 현지에서 재학을 했으니 그 외에도 또 일본이나 독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던 부분도 에피소드로 아까 봉사활동에서 활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해서 글로벌 역량을 보여준 내용을 올해까지만 자기소개서에 기술하여 능력을 부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맞습니다. 리더십인데요. 리더십은 어떤 부분인가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보통 이제 뭐 학교 회장, 뭐 이제 음. 반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생각을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생각을 주로 많이 네. 하실 수가 네, 있어요. 뭔가 우두머리, 네. 대장 뭐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제 무조건 그런 이제 직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이제 진행되는 활동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활동 예시에서 확인할 수도 있듯이 뭐 이제 학급 활동이 이루어질 때 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학우들을 잘 타일러서 해당 활동에 이제 잘 참여시키는 것, 뭐 팀 프로젝트라던가 뭐 동아리 활동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 역시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건의를 드렸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직위가 따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활동을 이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건의를 드리는 그런 과정 역시 리더십의 역량 표출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인 또는 학자로서의 자질인데요. 이건 질문과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뭔가 질문을 한다라는 건 내가 고민을 충분히 하고 맞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며 대답이라는 건 내가 확실한 근거를 예시로 들어서 이 학생이 상대가 궁금해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활동 예시로 보면 뭔가 뭐 한자 시간이 있었어요. 이거 뭐 국내고 학생 예시를 든 거긴 한데, 한자 시간에 상형 한자 원리를 탐구하려고 수십 개의 한자를 쪼개서 분석하여 한자를 외우는 스스로의 방법을 발견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암기법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이제 합리적인 방법과 학문적 지식을 통해 이제 풀어가고 이걸 연구하려는 자세로 접근하는 그러한 역량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역량은 지적 호기심인데요. 어떤 부분이 지적 호기심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첫 멘트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지적 호기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의 확장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활동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뭐 역사 교과서에서 본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정복이 궁금하여 무슨 책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활동을 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독서로 이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 등이 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또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이제 사회 시간에 어떤 사회 문제가 있었다. 그걸 이제 저널리즘 동아리 혹은 이제 사회학 동아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뭐 이제 모의 유형 활동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멘션을 이어갔다. 이러이러한 활동들, 그러니까
활동 간의 이제 확장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학생이 지적 호기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은 앞서도 쭉 길게 기술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문제 상황이나 위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책과 그 결과물입니다. 네. 문제라는 건 단순히 해결이 된다고 그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언제나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 이걸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적뿐 아니라 친구 관계, 이제 사제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등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이러한 능력을 또 이거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겠죠. 활동 예시로 이제 본다면 저희가 암기 과목에서 이제 암기가 부족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고 원인을 찾아서 방법 등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암기를 잘 하려고 했으나 암기가 안 되는 것, 암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또는 나한테 맞는 암기법이 적용이 안 되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뭐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여서 이제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실험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겠죠. 네. 사회적으로 이제 다양한 문제점에 접근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다음 창의성인데요. 네. 창의성은 뭔가요? 창의성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러한 문제 해결을 이어갈 때 학생만의 독창성이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활동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면요, 이제 넷플릭스 기업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스스로 스트리밍 콘텐츠 사업이 사회 소외 계층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상이라고 할 수 이제 활동 얘기가 적혀져 있는 건데요. 이제 네.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회복지라던가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모토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를 연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직접 소외계층에 네. 연관을 시키는 이러한 창의성 부분이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좀 보자면 영자국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은요. 네. 학생이 이제 활동에서 어떤 개념을 활동했고 어떤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즉 액티비티 레주메 활동 증빙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다양한 걸 접했습니다. 다양한 걸 배웠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양하다는 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시도 중에서 그 실제적으로 이 지원자가 시도를 했던 부분을 한 2개 정도는 반드시 기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딩 작업과 웹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익혔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단순하게 다양하게 접근을 했다. 다양한 문화를 알게 됐다. 맞습니다. 이런 것보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화를 알게 되거나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또는 일본 문화에서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했다.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거지. 뭉뚱그려 절대로 다양하게 했다. 이런 건 좀 입학사정관한테 좀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에서 우수한 적극성이 드러났음을 강조하면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호기심과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이제 학생이 이제 활동 증명 서류를 작성할 때는 이제 학생만의 이제 독특한 컨셉트가 이제 설정될 필요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레주메이를 작성할 때는 이제 지원 시기에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뭐든지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편하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학생이 6월에 귀국을 해요. 대부분 해외고 학생들이 6월에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도 5월에 겹치죠. 게다가 과제 제출도 막 겹쳐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들이 방학이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액티비티 레주메를 작성을 해서 스탬프를 휙 받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고 중간에 또 이제 이걸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미리미리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어쨌든 지금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이 기간에는 어쨌든 액티비티 레주메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없는 학생들이라면 이걸 이 한 학기 동안 좀 더 집중적으로 작성을 하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내용, 방대한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작성된 퀄리티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뉴질랜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기 컨설팅을 받았던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누적되어 오던 그러한 활동들과 이제 자료들을 누적을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단발적으로도 할 수는 있으나 크게 권장은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은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정성 평가이다라는 말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레주메 작성 역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성평가 과정,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 정성을 들여 평가한다. 정성을 들인 과정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